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문제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 여기를 포인트 잡고 있는 거는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할 항목들을 줘서 여러분들이 가산조정이다 차감조정이다를 이제 알아서 합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는 게 포인트고, 나머지는 쓰기만 하면 되는 형태의 문제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금액을 바로 주는 타입의 문제는 포인트가 최저한세 여기에 잡혀 있어요. 포인트 여기에 잡혀 있는 것 중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계산하도록 해서 문제가 최저한세 계산서도 작성하라고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 타입. 걔네들은 이제 여기에는 그냥 값만 줄 거고 이쪽에 포인트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반반이었는데 요즘 이쪽으로 좀 쏠려요. 이쪽 형태로 좀 쏠려서 이쪽이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자, 먼저 582페이지를 볼게요. 회사는 1275. 방금 쾌담인가봐. 맞네. 8점이길래. 자, 5번 볼게요.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이건 좀 특이한 스타일인 거예요. 법인세 지금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시키면서 지금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라 그랬죠. 지금 얘는 지금 이거예요. 여기 부분을 정보를 줄 건데 이 부분만 쓰지 말고 세무조정도 해놓고 여기도 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손익계산서 일부분 나오는데, 자, 이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정보를 줄 거예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보면, 그럼 우린 여기에서 쓸 정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결산서상의 당기순위 5억 원을 쓸 거고, 그 다음 하나가 법인세 가산조정 5천만 원. 이 두 개는 우리가 항상 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손익계산서를 주게 되면 얘를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얘도 얘 쓸 건데 세무조정하라 그랬으니까 법인세 기타 사유 유출로 조정해야 되겠죠. 자, 일단 내용 보고 할게요. 자, 위 자료를 제외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 말에 전무이사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 1억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회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 전무이사의 퇴직 직전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은 1억 원이며 근속기간은 8년 6개월이다. 자, 그럼 얘 퇴직금 그 한도가 얼마란 이야기죠? (8,500인) 거 알겠나요? 그죠? 자, 최근 1년간 총급여가 1억이죠? 전무이사 임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곱하기 10분의 1. 그럼 1,0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에 누가 8과 12분의 6 하는데 우리가 분수를 너무 오랜만에 계산을 해서 8 곱하기 6 나누기 10이 당연히 그 값이 안 나오지. 그죠? 그래서 제가 8.5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왜냐면 1억에 10분의 1이면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에 8.5 곱하면 8,500이겠지. 이해가셨죠? 그럼 8,500만 원이 한도인데 1억 줬으니까 1,500만 원 한도 쳐가놨네. 지금 지급한 게 지금 1억이잖아. 한도는 8,500인데, 그죠? 그래서 1,500만 원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발생한 거예요. 소득 처분은 상여겠죠. 자, 다음 3번에 2월 교섭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기 이전에 공제된 내역은 없다. 얘는 일단 버스 지나간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필요 없고 나머지 금액 3천하고 500만 우리 2월 교섭금에 합쳐서 3,500만 원 쓸 거예요. 자, 세액공제 및 감면이 있는데 제가 앞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 3개 뭐뭐 이야기했죠?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 3개만 최저한세 제외 나머지는 최저한세 적용. 그럼 그걸 여기서 쓰는 거예요. 얘는 최저한세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제외, 외국납부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제외 그렇게 쓰면 돼요. 적용에 100만원, 제외에 800만원. 그죠? 다음 기납부 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간연합세액이 1,500,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50만원이고 자, 매출액 중 계산서를 미발급한 매출액이 500만원 있음을 발견하였다. 계산시 매출액은 장부에 이미 반영함. 그럼 저기 우리 계산서 수익금액엔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가산세 써란 이야기죠. 자, 미발급 가산세 얼마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모를 수 있잖아. 컴퓨터가 해줬으니까 지금까지. 저도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전에. 얘도 외우지 마요. 가산세 계산서라고 있죠. 클릭해서 자, 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고 그래서 신고 과소신고 적혀있죠. 미제출 가산세 아래에 보면 계산서 있죠. 계산서 미발급 보이시나요? 2%. 우린 전산이니까 이용하자고. 사실 여기에다가 쓰면 2%가 나와서 불러오게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건데 근데 얘는 지금 작성하는 문제니까 500만원에 2% 그럼 10만원이죠. 가산세 10만원이고 납부세액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 분납 신청한대요. 일단 이건 다 써봐야 아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보 전부 다 봤죠. 일단 세무조정 사항이 2개 있네요. 법인세 5천만원 하고 임원퇴직금 한도초가 1,500하고 그죠? 자, 그럼 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F4번 눌러서 법인세 하면 법인세 등이 있고 금액은 5천만원이고 기타 사회유출 또 우리 임원퇴직금 한도초가 금액 1,500만원 상여다. 자, 그럼 이제 세무조정은 끝났고 자,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로 가서 자, 문제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있죠. 얘를 보고 5억 원이라고 쓰고 그럼 방금 가산조정 2개 했죠. 방금 가산조정 법인세 5천하고 퇴직금 한도초가 1,500하고 6,500이었죠. 그럼 여기에 가산조정 6,500.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용도가 2개라고 말했던 게 여기 2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자료에서 그래서 위 자료 제외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적혀 있는 게 얘죠. 지금 이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3번에 2월 교섭금에서 15년 17년도 거 3,500만원.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5억이 넘어서 20% 구간에 있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산출세액이 있으니까 여기에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 그럼 최저한세 적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00만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300, 500 합치면 800. 다음 5번에 중간 연합세액이 1,500만원,
원천 납부세액이 50만 원. 그리고 가산세는 10만 원. 500에 2%. 그죠? 여기 가산세에다가 다음 이제 분납할 거죠. 분납할 때는 자, 분납할 세액에 현금 납부겠죠, 당연히. 여기 48번에 클릭하시면 왼쪽 아래에 얘가 나오죠. 그럼 이 금액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 10만 원 빼고 나머지가 1차에 나오도록 나눠진 거잖아요. 가산세는 1차분이고 분납이 제가 2차에 낼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전사는 보고 쓰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원칙적으로 세금은 물납 안 받는다라고 했죠. 우리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상증세 같은 경우에 받는 거지. 이런 우리 아주 높은 데 있는 국세가 물건으로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다 현금 납부 쪽에 쓸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이 정도 하고 8점이면 나쁘진 않죠. 제 생각에 소득금의 초정학계표 하면서 2점이 좀 넣은 것 같아. 자,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좀 추정 없는데 또 다음 주도 보면 있어요. 여기 두 개를 방금처럼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찾아내는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포인트고 여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값 주는 거에서 방금 제가 말한 세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 그런 타입하고 자 이제 우리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하는 것도 좀 볼게요. 자 569페이지로 갈게요. 1274 569페이지 1274 자, 5번 다음은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기존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반영하여 작성하시오. 자, 이번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하고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까지를 여기서 먼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 자료들 보면 당기순이익이 있고 가산조정이 있고 차감조정이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그리고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이게 최저한세 제외라는 이야기 딴지 걸까봐 적어놓은 거고 자 우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미포함된 금액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인세법은 국세만 하는 거지 지방소득세는 나중에 뒤에 따로 곱하기 0.1이 붙을 거예요. 회계상의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법인세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하는데 회계에서는 법인세 때문에 기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라고 비용으로 비용 처리 다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지방세를 빼고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우리 원전인수 당할 때는 지방세까지 같이 떼이잖아. 그래서 누가 또 이의로 갈까봐 표현을 한 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클릭해서 자,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억 5천이고 입금산입 및 송금산입 그리고 송금산입 및 입금 불산입 그 외에는 특별한 정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과세표준까지 다 나왔죠. 3억 그러면 37, 21, 2100만원 받고 싶은 거야. 얘는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과세표준 3억까지 계산해놓고 저장했어요. 자 그럼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라고 바로 아래 있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여기를 클릭해서 불러오기. 그러면 방금 과세표준까지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우리 2월 교섭금도 있으면 들어올 때도 있는데 확인하세요. 안 들어왔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있으면 얘도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과세표준이 지금 3억이 되었는데 3억에서 지금 4천만 원의 세금 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공제받도록 되어 있니? 세법은 최소한 2,100만 원이 받고 싶은데 라고 일단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칸에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이라든지 세액 공제를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보면, 자, 얘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니까 얘 들어올 필요 없죠. 그럼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죠. 이해가셨나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아니죠. 얘도 최저한세 제외죠. 그러면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만 여기 세액 공제니까 22번 칸에 2천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쓰니까 오른쪽에 조정 후 세액 나오죠. 그럼 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만 한다면 오른쪽 안 나오잖아. 그럼 그냥 다 받아 그 이야기예요. 1,000만 원만 내가 1,000만 원만 썼으니까. 근데 2천만 원 썼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조정감은 100만 원은 지금 받지 마. 이번엔 1,900만 원만 받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2,100만 원 낼 수 있잖아. 지금 4천만 원인데 그럼 세액 공제를 1,900만 받아야 2,100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번에 우리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는 1,900만 받아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얘 저장, 얘 작성 이게 끝이에요. 얘는. 그래서 제가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얼마 공제된다라고 했죠? 그 1,900이죠. 조정감은 이만큼 이번 받지 말고 내년에 받아라는 이야기예요. 이월시켜 줄 테니. 그럼 1,900이니까 이 1,900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00 나오잖아. 그죠? 이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하지만 우리는 최저한세를 무시하고 빼주는 애들이 있죠. 500만 원과 200만 원. 이제 얘는 2,100이고 뭐가 안 따지고 빼준다는 게 최저한세 제외인 거예요. 700만 원 세금에서 빼. 그러면 아이고 여기에 700만 원이다. 얘는 신경 안 쓰니까 이제 2,100 이하로 떨어져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둘이 구분의 의미 차이가 느낌이 좀 오시죠? 자, 그럼 이제 중간 연합세액이 1,000만 원. 이 낼 거 없네. 원천 납부 세액이 300만 원. 그래서 얘 낼 거는 100만 원만 나왔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역시 도구를 쓰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얘가 지금 우리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을 작성하라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이라면 여기에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있죠. 여기에 올해 2020년도 단기분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2천만 원이 나중에 공제 안 되는 게 100만 원이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100만 원. 그렇게 해서 2월액이 100만 원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단기분 100만 원 써도 되는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만 정리되면 지금 최저한세 적용으로 방금 100만 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작성하라고 하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앞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이제 얘 안 쓰고 그냥 한 거고.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아래 내려와서 그럼 100만 원이 여기 이제 1차 연도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2월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느낌 조금 있으시죠? 자, 다음 622페이지. (622페이지) 1278. 지금 이거예요. 자, 5번.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 정보 보면 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그리고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 500만 원은 2월 교통금이 2017년 기속분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뭐 전부 다 쓰면 되는 거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있어요. 얘는 최저한세 적용인가요? 제외인가요? 그렇죠. 적용이겠죠. 얘 하나밖에 없네. 얘 가지고 얘 계산할 거네. 그죠? 얘는 제외니까. 정말 세 개 외워. 내가 왜 기억하라고 떠드는지 알겠죠? 자, 2020년 3분기에 해당하는 1년 근로자 급여 1,500만 원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였다. 잠시만요. 업데이트 우리 전에 했었죠? 바뀌었나? 아직 안 바꿨네. 그죠? 지금 현재는 얘가 제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죠. 정확하게 0.25 잠시만요. 정확하게 얘는 일용 근로자 지급 명세서 제출 누락하게 되면 얘는 지금 감면 대상이 아니죠. 아예 누락했다 끝이잖아. 얼마 이내 이런 표현 없죠. 그러면 얘는 가산세가 지금 올해는 0.25%예요. 0.25%예요. 이건 이제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 안 쓸 거예요. 과거에는 분기 걸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 달 거 다음 달 말일까지, 그리고 한 달 이내 하면은 50% 감면 절반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하면, 근데 3분기 거 전부 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문장은 좀 현실감이 떨어져 있죠. 그죠? 하지만 그냥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1,500만 원에 0.25 하면 1,500만 원에 0.0025 37,500원이다. 그죠? 그죠? 그럼 37,500원. 우리 다만제는 1%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올해 바뀐 건데. 그죠? 자, 중간연합세액은 127만 원이고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위 이외 세무조정 없으며 장부상 금액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기로 한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와서 다 무시하고 왜 들어왔지? 자, 우리 문제 있는 대로, 자, 1억 3,145만 원, 4,791만 원, 3,517만 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한 거. 그리고 2월 교통금 500만 원. 자, 그럼 이제 얘 입력 끝났죠? 그죠?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지금 여기 과세 표준까지 구한 거니까 저장 버튼 누르시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클릭해서 불러오기. 그럼 이제 또 얘 들어왔네요. 2월 교통금도 잘 들어와 있고. 자, 그럼 지금 얘는 950 얼마를 받고 싶은데, 자,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세액 21번 칸에 450만 원을 쓰면 이번엔 407만 8,200원만 공제받아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으니까 407만 8,200원이 여기에서 되는 거고. 그럼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은 150만 원이고. 방금 가산세 계산은 37,500원이었고. 중간 연합세액은 127만 원이었다. 이렇게 하면 저장하면 얘도 끝이죠. 오케이. 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도 몇 번 눌러보면 눈에 쉽게 잘 들어와요. 그죠? 두 번 눌렀는데 느낌 오죠? 자, 다음 691페이지로 가서 1284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는 김해무산 주식회사의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이다. 불론 자료는 무시하고 당해 자료를 참조하여 최저한세와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를 고려한 후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론 자료를 무시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하고 그리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하는데, 자, 이런 표현이 적혀 있죠.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 건 투자세액 공제는 이중 공제 안 한다라고 했죠. 세액 감면도 중복 종목의 세액 감면은 이중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있으면 당연히 그럼 어떤 거 받죠? 당연히 큰 거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있다면. 자, 그럼 표준 손익계산서 일부 정보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 쓸게 결산서상 당기순위, 그리고 얘는 가산조정이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소득금액 조정할게 표니까 가산조정에 얘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이 가산조정 금액이고 얘가 차감조정 금액이고. 자, 한글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면 하냐면 소득금액 조정할게표가 아니고 자적의표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상한 애들이라서. 지금 소득금액 조정할게표니까 얘 쓰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전기 2월 교통금 증감 내역이 있는데 2014년 15년도 거죠. 기한 내 이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기한 내 전부 다 해당되고 있는 게 이 금액들이네요. 그럼 다 되겠네. 14, 15년도 거면 4,642만 원 둘이 합치면.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있네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것 때문에 그 소리 했네. 그죠? 그러면 얘 중위계가 크니까 얘 공제받고 얘를 버리고, 그죠?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천연세 제외. 여러분들이 얘 버릴까봐 이마 적어 놓은 거예요. 세부담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죠? 자, 그럼 기타에서 단기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경비 중 간이 영수증 수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580만 원이다. 가산세 몇 퍼센트죠? 적격 증빙 미비 미수치 가산세 2%였잖아. 항상 미심쩍을 때는 위에 증빙 서류 없는 거 2%. 그죠? 참 컴퓨터가 좋죠. 자, 그럼 중간연합세액이 있고 분납하겠대요. 그럼 이제 정보 다 봤으니까, 그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먼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다음 입금 산입은 1억 1,800만 7,400원. 송금 산입은 이 금액. 다음 2월 교통금은 4,642만 원. 자, 더 이상 과세표준 전에 입력할 거 없죠? 지금 이제 왜 제가 과세표준 전까지 쓰는지 이해가시죠? 이거에 7% 계산하는 게 최저한세라서. 그럼 여기에 저장해 놓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하셨죠? 그럼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21번 칸에 7,302만 원이면 이번에도 전부 다 안 되네요. 6,758만 7,240원이다. 그럼 얘는 저장. 정말 이거 이제 별거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번씩 흐르지려고 이제 얘 한 번씩 쓸 때가 있어요. 이제 수업공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자, 그럼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까, 자, 이 금액이 공제되니까, 자, 여러분도 저처럼 할 거죠, 시험 때. 옆에 두고 보고 쓸 거잖아. 저는 화면 확대해서 잘 안 보여서. 자, 그럼 이제 얘 되는 거고, 다음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그리고 가산세 2% 하면 580만 원에 20%면 11만 6천 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 2,050만 원이 있고, 그럼 분납한대요. 422만 2,360원이 분납액이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도 끝이에요. 살짝 뭔가 다른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지 큰 틀의 느낌은 없죠. 차이는 없죠. 자, 우리 이제 쉬었다가 이번엔 738페이지로 갑시다. (1288) 자,
모두 전자로 들어가고,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모두 전자의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및 세제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밑자가 두 번이라 느낌 이상했어요. 자, 그럼 계산서상 단기 순이익이 있고, 자, 입금 산입 총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 어차피 가산 조정인 거죠. 공제 가능 2월 교통금. 너무 좋다 정보가, 그죠? 소득 공제 총액이 5천만 원. 근데 이 중 최저한세 대상 소득 공제 금액은 3천만 원. 그리고 단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500만 원이며 최저한세 대상 세액 감면 금액에 해당한다. 중간연합세액은 500만 원, 원천납부세액은 25만 원. 얘 하나 더 넣고 나머지는 쉽게 해줬네. 그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자,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와서 계산서상 단기순이익 2억 2천 50만 3,230원, 입금 산입, 기부금 한도 초과, (6월) 교통금 공제되는 거 1,500만 원. 그리고 소득 공제 총액이 5천만 원이다. 이 과세 표준 전까지 준 정보 전부 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장 하셨나요? 그럼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그럼 교통금 들어와 있는데 소득 공제가 안 들어와 있죠. 그럼 소득 공제가 지금 금액이 5천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 공제가 3천만 원이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단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여기 21번 세액 감면에 500만 원이고, 그럼 이 금액 공제 받아라는 거죠. 지금 커서 들어간데 말고 여기 지금 이 금액 공제 받는 거죠. 자, 그럼 얘 작성 끝났죠. 지금 이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298만 2,103원,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없네요. 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은 500만 원, 원천납부세액은 25만 원. 얘는 분납도 안 되니까 아무 표현이 없었던 거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나겠죠. 자, 다음 667페이지로 가볼게요. 갑자기 앞으로 가는 건 또 다른 타입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죠? (1, 2, 8, 2)
죄송해요. 됐어요. 이 사람들 왜 이 건물에서 계속 그러지? 자,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세액공제 조정 명세에서 3번 중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탭 그리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참조한다. 자, 그럼 자, 먼저 내용부터 볼게요. 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입금산입, 송금산입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일 거고 단기발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리고 전기에 이월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있네요. 전기에 넘어온 거. 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 없고 원천납부세액이 있고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당연히 얘 빼고 2월 되는 감면은 2월이 없어요. 세액공제가 2월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먼저 빼고 얘 가지고 또 넘길 거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걸린다면 그러니까 최저한세에 걸린다면 그 다음 연도로 또 넘길 거다. 그런 의미예요. 자, 위 이외 세무조정 자료는 없다. 당사는 분납을 하고자 한다. 자, 그럼 먼저 시작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먼저 봐야겠네. 그래야지 뭔가 알겠죠? 자, 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2억 350만 원이고 자, 입금 산입액이 2,785만 원, 송금 산입이 1,041만 5천 원. 그리고 더 이상 뭐 특이한 점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장 됐죠? 자, 그럼 이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금액 394만 원. 문제 없죠? 다음 세액 공제 있는 거 있죠? 전기 거 500만 원. 얘가 걸리는구나. 그죠? 지금 얘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이 금액만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지금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 같이 가잖아. 같이 쓰잖아. 지금 이야기예요. 여기 같이 쓰잖아. 그죠? 같이 쓰니까 자, 얘 둘이의 합계가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이번에 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액이 이 둘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일단 우리 그렇게 이해만 해놓고 자, 저장해놓고 왜 제가 이해만 해놓고 말했냐면 자, 얘는 감면이니까 손댈 거 없는데 사실 얘는 세액공제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 작성하라 그랬죠. 이해가시죠? 얘 본 김에 이 값 써서 뺄 거거든. 그래서 본 김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 갈게요. 자, 3번에 가서 여기에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있죠. 자, 여기에서 9번 F2번 눌러서 지금 얘가 뭐였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첫 번째 거고 얘는 지금 2019년도 거고 2월 분이 500만 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넘어온 게 그래서 500인 건데 최저한세로 인해서 안 되는 게 이 금액이죠. 먼저 복사해 왔으면 엔터를 두 번 쳐줘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성의 없으신 분 없죠? 저 복사해서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작성은 지금 하나는 됐죠? 근데 온 김에 또 하나 하고 갈까요? 뭘까? 우리 오늘 해본 적 있어. 단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그죠? 그럼 아래 칸에 가서 F2번 누르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제외 있죠? 2020년 올해 200만 원. 얘는 뒤에 안 봐도 되겠죠? 단기분으로 해서 전부 다 될 거니까 이월액 없죠? 그럼 최저 배제 가서 올해 배제된 거는 지금 이 200만 원이다. 아셨죠? 확인하고 저장하고 하셨나요? 그럼 이제 얘 작성은 끝났죠? 얘는 끝났죠? 그럼 창 닫고 학계표 가서 불러오기를 하면 최저한세 배제 세액공제 200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적용 세액공제에서 이 금액 중에 이 금액 된다. 제일 위에 거네. 학교를 봤어요. 자, 얘 있죠? 이해가셨죠? 왜 이 금액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정기월 된 거 이해됐다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 특별 감면세액 있죠? 찾아가지고 쓰고 싶으면 쓰는 게 맞아. 2번 탭에서 원래 쓰면 들어오는 건데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얘는 안 들어오는 건데 지금 우리 감면한 거 있죠? 지금 우리 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얘 원래 찾아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게 말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장하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얘 둘이 합이라 그랬죠? 자, 그럼 얘 둘이 합이 394만 원, 478만 1,550원. 그러면 872만 1,550원. 얘가 이 금액이란 이야기죠. 방금 둘이. 자, 다음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방금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200만 원. 중앙연합세액 0원. 원천 납부 세액은 88만 원. 그럼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분납 258만 5,45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죠. 그죠? 자, 제 느낌은 얘를 8점을 줬어야지. 근데 그 2회차인가 기출 문제의 답안지 보면 그래서 점수를 적어줬어요. 실제 기출 문제 점수 적어준다는 게 서식 열어서 그림마다 0점 몇 점, 0점 몇 점. 사람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답안 보면 그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좀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뒀더라고요. 자, 이게 우리 법인세액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본 건데 여러분이 오해할 것 같아. 뭘 오해할 것 같냐면 계속 여기 최저한세 쪽으로 몰려 있죠. 근데 사실 과거에는 이쪽 문제가 훨씬 더 우리가 실수할 게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이거 하나만 지금 풀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감을 잃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책 받고 체험급 풀어보면 얘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쪽도 당연히 우리가 근데 써보니까 도구를 쓰는 게 편하죠. 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도구 못 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도구 연장을 잘 쓰는 사람들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같이 좀 신경도 안 있도록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